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도움이 되는지도 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스타 장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이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 내각에서 제일 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인물 하면 한동훈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취임 100일 이번 주에 맞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0일간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 뭐 소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그 장관의 취임 100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죠. 공무원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뭐 교정행정이라든지 그 외국인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일을 잘한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감해요.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완박법을 뭐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도 과감하게,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공방의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고, 또 국회에 출석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을 제압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보수 세력에서 한동훈 장관 그 굉장하다 평가를 하고, 그게 이제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뭐 처음에 3위, 2위 하더니 요즘 뭐 보수 세력에서 1위 차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안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대목들은 있어요.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 시행령 문제는 아마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하려는 뜻이 있었고 그 대선 때부터 그걸 밝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제 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 검사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는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장관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2024년에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100일이 아니라 향후 한 1년간 어떤 그 퍼포먼스, 어떤 주도권을 갖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는지, 특히 야당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일단 그 모습을 준비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준비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안양 법무시설의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초대로 안양시설국에 감사합니다. 원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동훈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진영 뛰어넘는 협치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요. 이제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기존의 좀 진보적인 성향의 색채 정책들에도 좀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또 검찰에 좀 무게를 두는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보폭을 지나치게 넓혔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비중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통령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전부터 뭐 독립투쟁하는 듯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인물을 이렇게 띄워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미 이제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인사권과 그다음에 사면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영역에서 사실상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인사검증단을 가져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걸 가져와 가지고 사실상 인사권의 검증 부분을 맡아서 행사하는 부분. 그러면 전 공무원들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사면권 얘기 나왔지만 사면권까지도 대통령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고 또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소통령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최근에 뭐 인혁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자 면제하는 줄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법무부 이 소관 업무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뭐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정치 행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확대시키는 그런 그러면 항상 견제가 들어옵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자영 차장께도 여쭤볼게요. 야, 지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검찰에 치우친 이런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지난주에 또 독재폭행 논란이 있었던 용인 법무연수원 찾아서 검사들 뭐 신임 검사들한테 뭐 이렇게 강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야권이나 정치권에서 뭔가 이 검찰 친검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가야 됐느냐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이미지 차원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좀 안 가거나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8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가 있듯이 지금 한동훈 장관도 소통령으로 자꾸 만드는 것이 야당이 자꾸 주목을 하고 야당이 한 장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키워주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어떤 강연을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도 하셨고 박범계 전 장관 때도 하셨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관이 그렇죠. 신임 그 검사들에게 이제 당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인데 묘하게 이제 그곳이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던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2년 만에 장관이 돼서 다시 가다 보니까 언론도 주목하게 되고 이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봤을 뿐이지 한 장관이 어떤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나 아니면 그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꾸 차기 주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한 40대 유일한 장관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일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파격적이고 신선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호감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곧 한 장관이 어떤 자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목도가 높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대단한 정치력인 것이고요. 저는 너무나 야당이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한 장관의 어떤 정치적 몸값을 좀 키워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100일 분석을 해봤지만 일기 내각의 일부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자, 취임 100일 됐는데 내각도 완성하지 못하는 정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강조하는 게 교육개혁, 연금개혁인데 주무장관들 아직도 채우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님. 물론 연이은 낙마가 있었습니다. 인사 검증 중이겠지만 앞서서 여러 인물들이 논란 끝에 낙마했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또 도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물을 찾는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제 단순히 뭐 위법 행위가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얘기들은 아닐 것이고요. 네. 당연히 그 부처를 이끌어 나갈 능력이나 자질은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인 잣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정과 뭐 정의라는 잣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만한 그런 인물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요. 그 두 장관의 자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나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계속해서 공석이라는 부분은 국민적인 좀 불안감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물론 인사가 지금 만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고의 좀 노력이나 뭐 검증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언제까지 비워둘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신속성도 고려해서 빨리 사람을 빨리 검증해서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이 이슈에서 이분도 뭐 가깝다 그러면 이슈에서 아주 중심에 많이 섰던 인물인데 이상민 저 행안부 장관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집중호우 때 어떤 이런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잘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지난 19일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워낙 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상민 장관의 장점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한 18명 정도의 장관이 있죠. 그 장관들 가운데 가장 이 내각이 나의 내각이고 우리의 내각이다. 그런 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드문 장관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자기가 맡은 그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명이 강하고 어떻게든 그걸 이뤄내려는 열정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판사를 하다가 처음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을 맡고 어쨌든 이제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조금 그 소통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서툰 면은 있지만 공직자의 기본 인식이라든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특히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통령과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라서 그런지 본인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처럼 딱 부러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고 이러고 아마 이제 경찰국 신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때 논란이 있었던 총경들, 경감들, 경위들 이분들하고 아마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앙금 같은 것도 해소하고 그런 노력도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초대 경찰국장과 관련된 논란도 계속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또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 장관이 주무 장관의 어떤 발언들이 사실 굉장히 좀 과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의 일부들이 이 부분 경찰국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경찰들끼리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적인 양상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조금 보듬고 가고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장관으로서 오히려 이 특정 경찰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위험한 발상은 뭐냐면 대우 조선해양 파업 당시에 사실은 어떤 일을 이제 지시를 했었냐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을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검토했다라고 했죠. 검토를 네. 그렇죠. 이거는 주무 장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치안본부가 해체되면서부터 사실상 이 행안부 장관의 이 소관 사무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경찰 특공대, 특히나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과거의 뭐 용산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참사들이 벌어진 걸 생각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했습니다. 뭐 이 위험물이 있었고, 뭐 위험 물질, 화학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 관리를 해야 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뭐 투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정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1기 내각을 이슈별로 그리고 부처별로 전해드렸습니다. 네.